오늘 할 파트는 일단 동명사 파트. 앞에 설명했던 부정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였어? 동사 그렇지. 일단 요거 그냥 큰 틀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투 부정사가 있고요. 오늘 정리하고 있는 동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질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형태로 장난을 친다라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고,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 ing를 붙일 것이고, 분사라는 건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이겠지. 그죠? 단순한 형태 변화. 그리고 그때 실제 문장 내에서 쓰임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세 가지를 묶는 이유는 공통점은 동사에서 출발하죠. 변화가 일어나면 동사가 아니겠지. 부정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여? 얘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명사는 문장에서 그렇지 명사로 쓰이겠고,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겠지. 한 번만 더. 출발은 무조건 동사가 맞아. 하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동사가 아닌 각각의 품사로 구분되는 걸 잘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품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동명사로 돌아옵시다. 자, 동명사의 특징. 1번. 동명사는 뭐라고? 동사를 뭘로 바꿔요? 그렇지, 명사로 바꿉니다. 얘들아, 투부정사는 어떤 용법일 때 필수였어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었지. 그 중에 누구만 필수야? 명사죠. 그렇지, 명사적만 필수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었어. 형용사는 보어에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왜 필수가 아니야? 그렇지. 그거 말한 것 같아.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그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거 말한 거 맞지? 아니야? 자, 다시 한 번만. 주어가 있고 예를 들어 비동사가 있다고 치자. 그럼 뒤에는 주격 보어가 따라오겠죠. 실제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었어.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어려우면 품사, 형식, 성분 파트 다시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보어는 필수야 아니야? 필수지. 보어는 필수예요. 1, 2, 3, 4, 5 형식에 쓰이는 용어는 다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는 필수라고 말했어. 다시 주어, 비동사, 투, 부정사 들어갔어. 그럼 얘 보어 자리에 쓰였지. 그럼 보어는 뭐라 그래?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 하지만 실제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 부정사는 무조건 명사적이에요. 이유는 필수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동사의 명사 형태 변화, 동명사. 두 번째, 얘는 동사에다가 뭘 붙이죠? 그렇지, ing를 붙이는 너무나 간단한 구조. 그러나 중요한 거. 동명사를 만드는 ing를 붙이는 조건, 뭐다? 그렇지,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시제 일치.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ing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부정사랑 연결해서 하면 이해가 잘 될 거라 믿어요. 투부정사로 문장을 썼다. 문장을 썼는데 해석을 했더니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였어? 네? 그렇지. 복습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알겠지? 진짜 이거는 얘들아
진짜 마지막이야. 요 11월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문장을 썼는데 어떤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럴 경우 앞에다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넣는다 그랬지. 방법은 전치사 of나 전치사 for 차이점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동명사 역시 의미상 주어를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나타내죠? 동명사 앞에다가, 자, 살짝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큰 틀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당연히 동명사 앞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ing 어쩌고 저쩌고 따라오겠지. 오케이. 이거 이제 보통 신입생들이 오면 그 테스트 보는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거, 그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 나는 afraid of. 나는 두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여기 drive라는 동사를 쓰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drive의 동사 형태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ing가 돼야 돼. 그 이유는 앞에 그렇지.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ing 또는 목적격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 동사 drive를 쓸 게 아니라 우리는 driving을 써야 돼.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이 운전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 운전을 빨리 하는 것. 여긴 주체가 지금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문장을 쓰면 운전을 내가 빨리 하는 거고 내가 무서워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됐지?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 지문을 바꿔. 뭐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운전을 빨리 하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 운전을 한다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혀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돼?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갖다 붙여야 돼.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예문은 그녀를 쓰고 싶어. 그럼 대명사 she, her 쓸 수 있으니까 소유격을 her 쓰건 목적격은 her 쓰건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지금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ing인 동명사가 필요한 구문의 형태야. 그죠?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운전하는 건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시제가 같아야 ing를 쓸 수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의미상 주어가 없는 상태라면 운전의 주체와 두려움의 주체는 모두 주어에 포함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대상을 다르게 하고 싶다. 동명사의 주체를 밝히고 싶다면 앞에다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의 형태, 의미상의 주어까지 살짝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한번 예문을 들면서 장난을 들어볼게요. 다 적으셨나요? 필요한 거? 네.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I'm sorry that. 자, sorry라는 건 유감이다라는 뜻이겠지? 뭐가 유감일까? 여러분 후회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잠을 안 자?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I'm sorry that I didn't sleep. 잠을 안 자는 게 유감스럽다야. 똑같은 문장을 쓸 건데 접속사 that 대신에 이렇게 해볼까요? 전치사 for를 쓸게요. 그럼 뭐뭐에 대한 유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의 표현이 완성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럼 for 다음에는
전치사니까 문장 나올 수 있나요? 없지. 그러면 뒤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일치하니까 또 안 써도 되겠죠. 동사 sleep을 써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써줘야 돼? 그렇지. sleep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여기다 not을 붙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그래서 형태 변화 1단계 장난치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보자. 여기를 시제를 갖고 장난치는 거. I was sorry. 나는 유감스러워. 어떤 부분이 바꿔볼까? 그가 didn't sleep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대상이 어때요? 달라졌지. 단순히 미안해. 여기다 체크할 게 아닌데 나랑 그놈 대상이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때 이 접속사 대신에 마찬가지 전치사 for를 써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sleep이라는 동사는 형태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sleeping이 돼야 되겠죠. 그치? 네. 왜? 전치사니까. 그 다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지. ing의 부정은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앞쪽에 지금 부정어 not을 하나 써줘야 돼. 그리고 he라는 대상을 실제 잠을 잔 건 그놈이니까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 소유격 또는 목적격 힘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자, not이 먼저 나와야 돼? 힘이 먼저 나와야 돼? 힘 not이야? not 힘이야? 여기선 힘 not이 돼야 돼. 왜?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는 동명사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화되는 게 뭐야? 부정어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될 겁니다. 중학교 때 빈도부사 위치 물어봤던 것처럼 그럼 부정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no, no, not, never 있겠지만 어차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not과 never밖에 없어요. 이놈들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어떻게 찾으면 돼? 뭐만 기억하면 돼? 이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ing 이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to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까지 써먹는 건데 그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어. 부정어 not의 위치가 헷갈리면 to 앞에 ing 앞에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항상 이 패턴으로만 부정어 위치는 출제가 될 거니까요. 어렵지 않지? 네. 자,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이 의미상 주어에서 소유격과 목적격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건데 큰 틀은 이겁니다.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 자, 근데 요거는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전치사가 나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지. 그치?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오면 그때 의미상 주어는 여기에다가 목적격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문제들이 강조가 될 때는 거의 다 소유격으로 통일을 시켰어. 근데 지금은 만약에 소유격과 목적격이 헷갈려. 둘 중에 올바른 걸 골라야 된대. 그럼 무조건 출제의 의도는 목적격을 골라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물어보는 건 솔직히 거의 출제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have pp를 활용하는 걸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언급하고 동명사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 예문에서 장난을 또 쳐보자. I'm sorry, 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뭐가 유감스럽을까요? 이렇게 해볼까? 너가 이렇게 해볼까요? slept 자, 뭐 이렇게 해볼까? much 너가 잠을 많이 자서 짜증났다. 이 문장을
바꿔봅시다. 첫 번째로 장난치는 건 접속사 that이 아닌 전치사로 바꾸기 때문에 문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지? 앞은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첫 번째, 전치사 for 나왔으니까 sleep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자리니까 sleeping을 쓰는 게 맞겠지. 오케이? 하지만 이 자리에다 그냥 sleeping을 쓰는 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느낌이에요. 뭐 때문에? 오케이. to와 ing는 시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앞에는 현재고 뒤에는 과거잖아. 일치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sleeping 대신에 그럼 sleeping을 쓸 거야? 과거에 ing 붙일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겠지. 오케이? 결론. 전치사가 나왔어. 형태는 무조건 ing야. 하지만 ing를 썼다간 시제가 안 맞아. 그럴 때 추가 투입되는 게 누구다? have pp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have 플러스 pp인 have slept를 쓸 거야. 하지만 have를 쓸 수가 없네. 전치사 뒤니까 having slept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도 마무리는 안 돼요. 이유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잠을 잔 건 너니까 우린 이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야 돼. 그럼 여기 이유의 어떤 거? 목적격인 그냥 you를 쓰는 거지. 오케이. 형태는 똑같아. 하지만 달라. 자, 이거를 왜 매우 강조하면서까지 예문을 계속 쓰면서까지 장난을 치냐 하면 실제 예문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똑같이 장난치면 I'm sorry 썼어. 전치사 나왔어. 그리고 you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sleeping이라고 했어. 그러면 잘못 접근을 하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의 ing는 이상하네. 얘를 지우면서 잘못된 수정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걸 왜 자꾸 장난치는 거야? 결국에는 이 패턴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 언급했었어.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죠? 오케이. 접속사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구조가 따라올 것이고 전치사는 명사가 따라오지만 뒤에 동사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치사 플러스 ing 구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상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지금까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 for 이란 단어의 쓰임 자체를 여러 가지로 외우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or는 또 무슨 뜻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뭐를 위해. 그러면 품사가 뭐가 돼요? 뭐뭐를 위해. 전치사가 됩니다. 또 알고 있는 뜻? 현재 완료해서 공부했겠죠? 무엇 동안. 그럼 이것도 역시 전치사가 됩니다. 오케이? 또 어떤 뜻을 알고 있어?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건 뭐가 돼? 전치사가 돼. 근데 문제는 뭔데? 지금처럼 이런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접속사가 되기도 해. 그러면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 같은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개념으로 다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 다 쓰고 다 외워야 돼. 이해했으니까 되겠지? 아쉽지만 문제풀이가 불가능해져.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은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은 필기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분석까지 돼야 돼. 이 과정까지 가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고등부에서 1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오늘 부정사 저번에 했고 동명사 했지, 그 뒤에 분사까지 하죠. 그럼 필수 영문법의 50% 훨씬 넘게 정리 끝난 거야. 이거 다 끝나면 뭐 하면 돼? 관계사 하면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시제 깔짝깔짝, 현재 완료, 그런 것들, 뭐 가정법 비슷한 시제 구문,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도치 살짝. 그럼 끝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한 내용의 전부예요. 실제로 정리해봐. 이거 종이해봤자 10장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야, 이 과정이. 자, 농담 아니라 뭐 위로 뭐 응원 다 아닙니다. 진짜 그게 끝이야. 진짜 끝이야. 고3 때까지 공부하면서 여기서 예외적인 거 조금씩 추가한다? 이 노트 다 못 채워요. 절대 못 채워요. 반도 못 채워요. 그만큼 생각보다 적은 양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단 단어는 많이 외워야겠지. 오케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이런 건 조금 더 다룰 거고, 그 다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제일 중요한 파트.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뒤에 동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뒤에다 to를 쓸지 ing를 쓸지 둘 다 쓰는데 똑같을지 다를지 구분하는 파트. 자, 핵심만 정리하자. 왜? 모르면 영어는 to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건 앞에 동사가 누군가가 나왔어. 그때 목적어로는 지금처럼 동명사가 필요한 것들을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암기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 기억나는 게 많이 있겠죠? 네. 그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여러 가지 동사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놈들. 첫 번째 mind가 있겠죠? 동사로 mind 무슨 뜻이었어? 피하다, 꺼리다. 그렇지, 꺼리다, 싫어하다. 다음 enjoy라는 놈도 있었지. 뭐 뜻 안 써도 되죠? 즐기고 좋아하는 거. G, give up, 포기하다. 물론 이 give up은 얘들아, 그 앞서 공부한 개념만 기억하고 있어도 해결이 돼요. give up 할 때 up은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는 ing잖아. 그치? 적용하면 되겠고. A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사 avoid 나올 수 있겠고요. F에 해당하는 거 finish 나올 수 있겠고, 너무너무 중요한 keep, 유지하다. keep은 오른쪽에다 살짝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외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consider 정도 적어주시고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mean 정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난 완벽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stop 정도까지도 써주면 좋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 목적어인 ing가 따라오는 겁니다. 목적어인 ing가 따라오는 대표적인 놈들을 여기다가 정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따로 정리 좀 할게요. 우리 keep은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 짜증날 텐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뒤에 동명사가 따라오지. 그럼 keep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ing가 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를 유지하다, 계속한다는 뜻이겠죠. keep ing,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해요. keep sleeping, 계속 자요. 이런 얘기겠지. 이 구문의 원래 특징은 전치사 on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ing의 표현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를 그냥 지우고 keep ing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나도 왜 그런지 정확히 몰라. 내가 내린 결론은 오늘 쓰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오늘 빼버리면 시험 문제 낼만 하겠지. 그게 내 결론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도치를 시켜. 주어 동사 유치를 막 바꿔. 왜? 어려우라고.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상관없어. 근데 굳이 바꿔. 그러면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 오케이? 우린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지 않아요? spend 나오고 시간 나오면 ing. 뭐뭐한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 알고 있지? 얘도 원래 표현은 여기에 전치사 on 붙어요. 근데 지워버리고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런 원리까지 다 추론하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어. 왜 stop은 ing예요? 정해놨으니까. 왜 enjoy는 ing예요? 정했으니까. want는 왜 to예요? 나도 몰라. 정한 거니까. 뭐 앞으로 할 거는 to란 이런 뭐 접근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다 못 써먹으니까 외우세요. 알겠지? 그러면 keep을 쓴 이유 keep과 ing가 나오면 계속한다 그랬어. 중2 2학기 시절을 떠올리면 됩니다. keep이 나와. 목적어가 나와. 그리고 한 단어가 들어간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ing가 등장하면 얘는 무슨 뜻이 되죠?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면 얘는 이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거 아닙니다. 위에 나온 건 뭐뭐를 유지한다라는 계속의 개념이었고 지금 아래서 정리하고 싶은 건 무슨 뜻? 얘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들어본 것 같지?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도 keep이 있었고 위에도 keep이 있었고 ing가 있었어. 아래도 keep이 있고 ing가 있어. 근데 위에 있는 놈은 계속한대. 아래는 중단된대. 차이가 생기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중간에 누가 있냐 없냐 따져야 돼? 여기에 전치사 from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eep이 나오면 ing는 무조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from이 있으면 중단, 없으면 계속.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될 때 이 keep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동사가 누가 있었어? stop 있었죠. 멈추는 거. 그치? 또 prevent가 있었지. 또 뭐가 있었을까? ban, 금지하다가 있었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 prohibit,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거 연관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 됐니? 네. 자, 두 번째 파트. 얘는 뭐냐?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를 쓰건 동명사를 쓰건 뭐하노들 상관없는 애들 누굴 쓰건 똑같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동사들이 되겠지. 단순 암기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자, 이 부분은 한글로 외우건 영어로 외우건 상관은 안 할게요. 저는 한글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쓰겠습니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to를 쓰건 ing를 쓰건 의미 차이가 없다, 똑같다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쓰는 동사는 like가 있겠죠. 사랑한다고 쓰는 건 love가 있겠지. 싫어한다고 쓰는 건 그렇지. 보통 이제 뭐 증오라고 하겠지만 hate가 있겠고 시작하는 건 오케이. start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도 begin이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계속하는 건 누가 있어요? continue 이런 동사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동사가 앞에 쓰이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는 to를 쓰건 ing를 쓰건 아무 상관이 없고 의미상의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무 쉽지? 그지? 안 그래요? 네. 근데 여기 하나 추가할 게 있어. 쌤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떠오르는 게 있겠지? 그치? 응. 요거. dislike는 뜻이 뭐야?
이거를 가지고 장난치면 나쁜 사람인데 간혹 학교 시험에 나와요. dislike 나왔어. 이 문장을 해석했어. 싫어한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dislike는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지. 네. 그지? 그럴 때는 hate를 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dislike는 싫어하다가 아니라 그냥 좋지 않다야. 플러스가 아니지 마이너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좋아하지 않다고, 얘를 이 왼쪽 파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dislike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얘는 동명사가 옵니다. 따로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의 동사들이 나와 있어서 to와 ing 상관없이 쓴다고 설명을 하지만 dislike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 동사다. 암기. 됐죠? 여기까지 또 적으시고,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동명사 관련된 정리. 뭐 적을지 알 것 같죠? 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부정사가 나오기도 동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때 두 가지의 표현은 의미가 갈립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 해당하는 동사들 정리할 거예요. 몇 개가 있었지? 첫 번째 먼저 따라오는 건 remember과 forget이라는 세트가 하나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 try라는 동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need까지 정리하자. stop은 정리하지 않아요. 보통은 stop도 to와 ing가 구분이 되지만,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앞부분에 대한 또 똑같은 말, 품사, 형식, 성분이 잘 이해가 됐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뒤에 따라오는 뭘 구분하는 거지? 목적어를 구분하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를 구분하는 거야. 목적어는 필수예 아니야? 필수예요. 필수죠. 무조건 명사니까. 그러니까 왜 스탑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는지만 이거는 쓰고 싶은 분들만 쓰세요. 스탑은 뒤에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ing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to 부정사가 등장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답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stop 뒤에 오는 to 부정사는 뭐뭐를 위해 뭘 설명해? 목적을 설명하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었어? 부사적 용법이었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하면 얘를 쓰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건 뭐다? 뒤에 따라오는 필수 성분인 목적어 형태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목적어가 맞아. 명사. 하지만 얘는 뭘로 쓰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겠지. 필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이 왼쪽에 정리하고 있었던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stop ing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to는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 여러분들은 stop 다음에 study라는 동사를 쓰면, 자, 여러분들의 예시로서 여기다 study를 갖다 붙일 거면 to가 돼야 돼? ing가 돼야 돼? to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딴 걸 하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 멈춘 거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면 공부 때려쳤어요가 되는 거겠죠. 알겠지?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성분을 따지면 왼쪽 to 부정사는 필수가 아닌 거. 그지? 이쪽은 필수인 거니까 포함을 안 시킬 것 뿐입니다. 배웠니? 그럼 요거 참고하시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면 remember, forget. 첫 번째, 의미 판단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뒤에 이거 저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번 문법 정리하면서 to랑 ing는 절대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네. 그치? 문법 책에는 지금도 등장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건 나쁜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to는 뭐뭐 할 것, 아직 안 한 것, ing는 한 것이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했던지 안 했던지, 미안하면 기억을 하던지 까먹었던지, 했던 행위면 ing, 안 했던 거면 to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오늘 우리는 목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화요일 내용을 여러분들은 복습을 했겠지. 그지? 그 복습한 것을 까먹었으면 forget ing죠. 근데 forget to라고 말하면 전 공부를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오케이? 네. 행위의 유무로서 판단이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try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try to는 뭐 하는 거지? 노력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try ing는 사전적 의미, 그렇지.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건데 그런 말 쓰기 귀찮아. 대충 그냥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의 학습은 try to study입니까? try studying입니까? 그렇지. to가 돼야 돼.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try studying 한다는 건 뭐야? 해보고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건 need. 이건 고등학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문법책에 잘 안 나와요. need to. 원래 우리 need는 to 부정사로 암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럴걸? need, want, plan.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고. 자, 해석하면 무슨 뜻? 무엇 오케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ing는 뭐겠어? 뭐뭐 네모 필요가 있다. 한 단어가 들어가면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뒤집어 버려. 뭐죠? 뭐뭐 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똑같아. 필요가 있다는 건 똑같은데 하는 건지 되는 건지의 차이야. 능동과 수동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문. 나는 need to 뭐라고 할까? wash my car. 이런 예문은 너무나 쉽게 접근이 되겠죠? 나는 세차할 필요가 있겠지. 자, 씻어, 닦어. 누가? 내가. 그럼 내가 세차하는 게 맞으니까 능동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주어를 바꿔. 그냥 필요한 것만 쓸게요. 차는 필요해. 어떻게? 차는 닦아지는 거니까 to be washed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ne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be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이 차는 씻겨질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그렇지. 이거는 안 까먹었어. 일부러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이 문장에 오류는 s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진짜야. 좀 멀리 떨어뜨린 거 안 느껴지니? 네. 진짜인데. 자, 진짜야. 이씨.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장을 주고 나서 얘를 바꿔 쓰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단어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단어지. 네. 얘를 세 단어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돼? need는 to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내용을 따졌더니 수동태야.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car 쓰고 needs를 쓰고 여기 wash에다가 ing를 붙이면 씻겨질, 오케이? 세차될 필요가 있다라는 수동의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need는 to 부정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need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고등 1학기 교과서에서 이 형태를 물어보는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동명사에 대한 기본 정리는 마무리. 오케이.